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와 게이머까지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의 노트북 한 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주연테크의 리오9 A7T65T 제품이고, 인텔의 i7 고성능 CPU가 탑재됐지만 비교적 슬림하고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제품이고, 얼마 전에도 제가 주연테크의 초고사양 노트북을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 제품보다는 화면 크기가 좀 작고 성능이 낮은 동생급의 제품이라고 보면 되고, 이 제품 역시도 주연테크답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오늘도 이 친구의 디자인부터 자세한 스펙과 성능, 스피커 소리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거고요. 준비가 됐다면 바로 가볼게요. 렛츠 기릿! 노트북의 색상은 이렇게 블랙 색상이고, 여기 상판 후면부에는 역시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제품의 크기는 가로 359, 세로 238에 두께 21.9mm로 비교적 슬림한 편이죠. 디스플레이는 15.6인치고 좌우 베젤은 약 6.4mm, 그리고 상단 베젤이 한 10mm 정도 돼요. 보는 것처럼 베젤이 그렇게 두껍진 않죠. 힌지는 고성능 제품답게 이렇게 단단히 잡아주는 편이고, 최대 개방각은 약 140도 정도 됩니다. 키패드는 10키를 포함한 풀배열이고 17인치급 제품들에 비해서는 개별 키패드의 크기가 약간 작죠. 백라이트는 15가지 색상의 RGB 백라이트고, 아쉽지만 단일 색상만 지원되네요. 포트 구성은 좌측에 오디오 단자와 USB-A 타입 2개, 켄싱턴 락이 있고, 우측엔 멀티카드 리더기와 USB-C, USB-A, 그리고 램 포트가 자리 잡고 있네요. 노트북의 후면부엔 미니 DP와 HDMI, 전원 단자가 있고, 램 포트도 뒤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과 HDMI가 1.4가 탑재된 게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내부의 모습을 보면 단자에 별도의 지지 브라켓은 없는 모습이지만 결속 상태가 나쁘진 않아 보이고, 램 슬롯 2개에 M.2와 2.5인치 슬롯으로 저장 공간도 2개를 구성할 수 있어서 확장성도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스펙을 간단히 알아보고 갈게요. CPU와 GPU의 조합은 인텔의 i7 10750H와 엔비디아 GTX 1650Ti고, 기본 램 16GB, SSD는 512GB가 탑재되어 있어요. 거기에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의 144Hz고 sRGB 100%와 최대 밝기 300니트 패널입니다. 배터리는 49W가 탑재되어 있고, 무게는 실측 기준 1940g 정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스펙만 보면 그냥 적당히 좋은 거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의 가격이 지금 120만원이 안 돼요. 보통 이 가격대의 인텔 CPU가 들어간 노트북에선 기본 램은 8GB, SSD는 256이 많고, 디스플레이 패널도 좀 등급이 낮은 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기본 램이나 SSD, 디스플레이까지 굉장히 알찬 구성을 가지고 있고 120만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과 스펙을 봤으니까 벤치와 게임을 통해서 실제 성능을 알아볼게요. 먼저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를 보면 순간 최대액이 3000메가를 넘기고, 삼성 PM981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서 가격 대비 굉장히 좋죠. CPU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네벤치에서 멀티코어 3000점을 넘겼고, 이 CPU가 낼 수 있는 최고 점수는 아니지만 3000점을 넘겼기 때문에 괜찮은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D 마크 파스에서 피직스 점수 18500점, 그래픽 스코어 1700점 정도가 나왔는데, 점수도 괜찮게 나왔지만 노트북 두께에 비해서 생각보다 온도가 착하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전반적인 성능을 측정하는 퓨젯 벤치에서 종합점수 612점, 플레이백 스코어 79.3점이 나왔고, 이 점수 역시도 같은 스펙의 노트북들 중에서는 잘 나온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펙 대비해서는 점수가 적당하게 나온 편이고, 퓨젯 벤치에서는 오히려 동 스펙의 제품들보다는 점수가 좀 잘 나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실제 인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영상은 10분 28초 길이의 FHD 영상이고, 전체 인코딩 시간은 3분 59초 정도가 나왔어요. 고사양 시스템들과 비교하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지만 스펙 대비 괜찮은 시간을 보여줬고, 이 표를 보면 영상 편집에서 CPU와 그래픽카드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죠. 인코딩 과정에서의 CPU 평균 온도와 1650Ti의 조합을 보면 괜찮은 속도로 보입니다. 이어서 바로 게임을 해볼게요. 먼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버워치는 옵션에 따라서 평균 92에서 114프레임 정도를 보여줬고,
전장과 게임 플레이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인 모습이네요. 오버워치는 옵션에 따른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옵션으로 플레이를 해도 평균 100프레임 근처에서 플레이할 수 있겠네요. 배틀그라운드는 국민 옵션에서 평균 90프레임 이상을 꾸준히 보여줬고, 배그가 최적화가 잘 된 건지 1650ti 특징인지 오버워치랑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오버워치가 이상한 건가? 아무튼 두 FPS에서 144Hz의 방어는 안 되지만 평균 100프레임 근처에서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이싱 게임에 꽂힌 포르자는 매우 높은 옵션에서 75프레임, 가장 낮은 옵션에서 평균 127프레임 정도를 보여줬고, 레이싱 게임이 FPS보다는 프레임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보통 옵션 이상에서도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사양 게임인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를 보면 가장 높은 옵션에서 평균 51프레임, 가장 낮은 옵션에서 평균 약 92프레임 정도를 보여주는데, 비교적 고사양 게임이기 때문에 보통 옵션 이하에서 약 60프레임 이상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벤치와 게임을 통해서 성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종합해보면 하이엔드급의 노트북 사양은 아니지만 i7 고성능 CPU와 GTX 1650ti의 조합에 기본 구성이 괜찮기 때문에 적당한 영상 편집과 옵션을 조정한다면 최신 게임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벤치와 성능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배터리 러닝 타임을 테스트 해볼게요. 유튜브 연속 재생은 화면 밝기 100%에서 약 3시간 53분 정도를 보여줬고, 고사양 작업인 인코딩을 연속으로 하면 52분 정도 만에 종료가 됐어요. 배터리가 49W시로 비교적 적은 용량이지만 외부에서도 고사양 작업을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문서, 유튜브 시청 같은 작업을 한다면 4시간 이상은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게임이나 고사양 작업을 한다면 당연히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런 노트북들은 원래 어댑터를 물려야 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어댑터 없는 휴대를 하는 환경에서는 보조 작업용 정도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소음과 발열을 볼게요. 그 전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여기 팬 스피드 세팅의 사용자 지정 값을 보면 최소 설정 값이 CPU 온도 45도에 팬 속도 28%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놔도 약 10분 정도는 CPU 온도가 45도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무음으로 사용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CPU가 45도가 되면 바로 팬이 돌지만 약 2300rpm 전후에서 돌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한 편이고, 이렇게 가벼운 작업을 한다면 생각보다 조용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게임과 고사양 작업을 하면 팬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음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탈주잼. 그런데 여기서도 게임을 할 때는 평균 70도 이하, 인코딩을 해도 평균 76도 정도로 발열 관리가 좋은 편이고, 팬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다행인 건 팬이 최대 풍속으로 돌 때도 그렇게 거슬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최대 풍속에서도 엄청 거슬리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사양 작업에서는 발열과 소음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키패드와 스피커의 소리를 들어볼게요. 키패드 소리는 괜찮죠? 이어서 바로 스피커 들어볼게요. 이 키패드는 많이들 보셨을 텐데 17인치급에 비해서는 키패드의 크기가 좀 작고 시프트도 잘려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키스트로크와 키압이 적당하게 있고 키의 흔들림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키패드의 키감은 저는 노트북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소리는 고성능 제품의 비교적 슬림형이라 좀 걱정이 됐는데, 전체적인 소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스피커 유닛 자체가 작기 때문에 최대 음량에서는 약간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스피커는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연테크의 신제품 리오9 L7T65T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사용해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성능과 휴대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본 램과 SSD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구성이 괜찮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이 됐고, 물론 여기에 1660ti 조합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가격이 120만원이 안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건 좀 욕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종합해보면 크리에이터 입문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괜찮은 제품이고, 거기에 어느 정도 게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원하면서 고성능이지만 휴대성도 필요하고 거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찾는 분들에게는 아주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